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만약 파이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내 자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뉴스 속에서 클래리티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은 파이코인 투자자들에게 마치 기다리던 자유통행권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SEC 규제를 벗어나나? 이제 파이도 안전한 거야?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해요. 클래리티법은 아직 완전한 통과가 아닙니다. 현재는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에서의 표결과 정식 발효가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마치 이 법이 이미 시행 중인 것처럼 흥분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법이 지닌 파급력 때문입니다. 암호화폐는 더 이상 증권이 아니다. 단 하나의 메시지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메이저 코인들이 다시 폭등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은 파이코인 커뮤니티에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치 법이 통과되자마자 모든 규제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듯 파이가 이제는 합법화된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고 믿는 분위기죠. 하지만 이게 바로 가장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클래리티법은 단순히 암호화폐를 규제해서 풀어주는 법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냉정하게 프로젝트의 탈중앙화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즉, 파이코인이 진짜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지갑에 있는 파이는 법적으로 증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금껏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자산이 미등록 증권 보유라는 법적 회색지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은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파이코인은 정말 클래리티법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보유한 자산은 과연 안전한가? 이쯤에서 다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제 파이코인의 구조,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리스크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관점을 추가해 볼게요. 클래리티법은 탈중앙화를 향한 실질적 이행 계획을 보여줄 경우 최대 4년까지는 SEC의 증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유예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회피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조를 바꿀 시간을 준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곧 향후 몇 년간의 개선 의지와 실행이 합법적 자산으로 살아남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유예 기간은 시간 제한이 있고 구조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파일을 보관 중인 지갑 사용자들도 법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반 계정이나 금융망과 연동된 지갑은 더더욱 민감해질 수 있죠. 그럼 이대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클래리티법은 이런 상황에서도 탈출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반전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딱 잘라 파이는 증권이다라고 단정 짓는 건 사실상 성급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래리티법은 단순히 규제를 가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법의 가장 독특한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건부 유예, 즉 당장은 증권일 수 있지만 탈중앙화에 도달할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조항에 따르면 프로젝트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4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예 기간 동안은 증권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그 사이에 네트워크가 충분한 탈중앙화 상태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하겠다는 조항이죠. 그 조건은 명확합니다. 우선 연간 7,500만 달러 이내에서 토큰을 유통시켜야 하고 자산 구조와 거버넌스, 네트워크 설계가 점차적으로 탈중앙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시돼야 해요.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조항은 파이코인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몇 년간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충분히 클래리티법의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지금 우리 지갑에 있는 파이코인이 당장 법적 위험에 노출되거나 거래가 막히거나 제재 대상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 유예 기간은 말 그대로 유예일 뿐입니다. 무한정 기다려주지는 않아요. 그 4년 안에 뚜렷한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하지만 4년 안에 파이코어 팀이 뭘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자산은 디지털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미등록 증권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할 건 명확해집니다. 과연 파이코어 팀은 탈중앙화를 이뤄낼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어떻게 감시하고 확인해야 하는가? 다음 이야기에선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겠습니다. 4년 유예 시계가 시작된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진짜 변화는 무엇인지 말이죠. 이제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클래리티법이 제시한 유예 기간은 그저 시간을 벌어주는 완충 장치가 아니라 변화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 시간표인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에 주목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거버넌스 구조의 이동입니다. 지금까지는 코어팀이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해왔습니다. 네트워크 설정, 파트너 승인, 마이그레이션 정책, SDK 연동 모두 코어팀의 손에서 결정됐죠. 하지만 진짜 탈중앙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 결정 구조가 커뮤니티 기반으로 이양되어야 합니다. 중앙이 가이드를 제시하고 커뮤니티가 투표를 통해 실제 정책을 실행하는 구조. 이게 바로 클래리티법이 말하는 지배력 상실의 증거입니다. 둘째, KYB 시스템의 구조 변화입니다. 현재 파이 생태계의 모든 진입점은 KYB 승인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네트워크가 허가형 시스템이라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코어팀이 이 승인 구조를 완화하거나 아예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자동화 구조로 바꾸는지 여부입니다. 즉, 통제 시스템을 내려놓을 의지가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셋째, 노드 거버넌스의 확장입니다. 지금의 노드는 기능적으로 존재하지만 정책 결정에는 거의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탈중앙화는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노드들이 의결권을 갖고 운영에 참여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정확한 관찰 프레임을 제시해 드릴게요. 만약 파이코어 팀이 향후 커뮤니티 투표 기반 거버넌스를 도입하고 KYB 승인 과정을 축소하거나 자동화하며 노드 운영 주체를 정책 결정 구조에 포함시킨다면 그건 클래리티법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향후에도 주요 정책이 갑작스럽게 공지되고 커뮤니티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다면 그건 아무리 겉모습이 블록체인이라 해도 법적으론 중앙집중 플랫폼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지금 지갑에 보관 중인 파이코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디지털 상품인가? 아니면 미등록 증권인가? 이쯤에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야겠죠. 그렇다면 정말로 파이는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가능성, 우리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핵심 질문을 던져봐야죠. 파이코어 팀은 정말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변화의 단서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 현 시점에서 파이코어 팀은 가능성의 단초를 일부 갖추고 있습니다. SDK와 개발자 포털을 열어 외부 참여 기반을 확대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거버넌스와 승인 구조는 아직 커뮤니티 의사 결정보다는 중심 권한을 유지하고 있죠. 즉, 접근성과 투명성 쪽은 일정 부분 개선 흐름이 있지만 핵심 정책 권한과 구조적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한두 개는 부분적으로 준비 중, 완전한 탈중앙화로 보기는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코어팀이 어떤 변화를 실제로 실행하느냐입니다. 커뮤니티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거버넌스, 승인 절차 자동화, 노드 의결권 확대. 이런 실질적인 변화들이 나타난다면 파이코인이 진짜 디지털 자산으로 살아남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는 그 변화를 어떻게 감시하고 요구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미묘한 경계에 서 있습니다. 하나의 암호화폐가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받아 합법적 유통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미등록 증권이라는 낙인을 찍히고 위축될지. 그 중대한 갈림길에서 파이코인은 잠재적 규제 현실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클래리티법은
아직 최종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미국 하원을 통과한 상태이며 앞으로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라는 두 개의 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즉, 규제는 아직 현실이 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가능성은 지금 우리에게 선제적 판단과 준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코인은 클래리티 법이 제시한 4가지 기준 중 최소 2가지, 많게는 3가지 항목에서 긍정적 조건을 일부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곧 지금 이대로만 간다면 충분히 디지털 자산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걸 지켜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투자자이자 사용자이고 동시에 감시자이자 공론 형성자입니다. 앞으로 어떤 법이 통과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준비된 프로젝트와 커뮤니티만이 생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죠. 만약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코어팀은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손을 놓는다면 그건 곧 지금 내 지갑 속 파이코인에 대한 방치이기도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참여입니다. 피드백을 남기고 정책을 분석하고 무엇보다 커뮤니티의 눈으로 생태계를 지켜보는 것. 그리고 몇 년 후 클래리티 법이 실제로 통과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움직였기에 지금 내 자산은 살아남았다. 자, 당신의 파이는 증권일까요? 아니면 진짜 디지털 자산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바로 당신이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